오늘 강의를 맡게 된 백미숙입니다. 저는 IT를 2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저는 상당히 예술과 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조용하고 참한 그런 여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70년대에 저희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백화점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백화점을 보면서 어릴 때 제가 동화책을 읽었던 그 스토리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백화점 쇼윈도우를 왜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쇼윈도우에 디스플레이를 할까라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예술가가 된다면 저런 것들의 어떤 느낌, 영감을 실어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또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셨고, 또 교사 자격증을 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교사가 될 어떠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자유로운 열린 이 마인드 자체가 그런 부모님의 정형적인 틀을 따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책연구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어떤 운명처럼 다가왔고, 또 저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를 관여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문자 서비스, 그런 건 처음에 이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의 어떤 사명, 역할은 항상 현재의 시점보다 한 발자국 앞선 시점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 통화를 할 때 저희는 화상 통화를 개발을 해야 되고, 화상 통화를 하실 때 저희는 무선 인터넷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해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시점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흘러갔더니 내가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는구나를 저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여자 후배들이 제가 일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90년도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력서를 받았을 때 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제 팀원 중에 한 명 여자가 있었고 다 남자였어요. 40명이. 그런데 그 9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여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많아지는 여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주의할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조직 문화 자체가 소프트하고 디자인적인 일을 하는 쪽은 여자가 많아도 핸디캡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드한 일을 하는 쪽은 여자가 많아지면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서 잘했을까 하는 항상 퀘스천이 항상 붙어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숙제예요. 왜냐하면 그걸 느낌표로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는 그 과도기에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육아거든요. 그리고 가정생활이거든요.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저보고 많이 물어봐요. 당신의 능력은 왜 딴 사람보다 그렇게 많으냐? 왜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100%의 가능성과 100%의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곳이 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써야 되는 부분, 포커싱을 해야 되는 부분 몇 개를 선별을 해놔야 돼요. 그 선별을 해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육아였어요. 그리고 일이었어요.
그래서 포커싱 한 것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다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또 공대생의 특징이 있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든 결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엔지니어라는 특성 자체가 내가 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은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결과는 얻어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났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은 제가 문화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이 낯설으실 거예요. 왜 낯서냐면 아직까지 문화기획이라는 게 직업으로 정착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직업관, 직업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왜 하게 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쇼윈도의 디스플레이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반대를 하고 저를 힐난했어요. 그런 직업이 있기나 한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너 혼자 상상 속에 빠져 살지 마. 너는 맨날 책을 읽더니 동화 속에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좌절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벤처기업에서 그 150억이라는 KT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나니까 너무 탈진이 됐어요. 너무 탈진이 돼서 20년을 넘게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이 공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철야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무조건 쉬고 싶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마침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작은 아이가.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사표를 내고 경영진에서 물러나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한 달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뉴욕이었고 저는 매일 맨하탄을 나갔습니다. 맨하탄을 나간 이유가 무언가를 보면 찾아낼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를 느꼈냐면 쇼윈도우 디스플레이어가 있잖아 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저거 하고 싶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내가 저거였어.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맨하탄의 세이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쇼윈도우 디스플레이어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층 전관을 뺑 돌아가면서 어떤 동화의 장면이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하고 싶었다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예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호도 다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13개 주를 제가 자동차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냥 저는 다시 문화 쪽으로 가리라 생각을 해서 그 대학로에서 문화 기획을 하게 됐고요. 대학로에서 그 축제를 제가 주관을 해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제가 한다고 제가 지원을 했고 그동안에 직장 생활에서 얻은 기획과 뭐 어떤 그 행정의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인사동으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인사동에서는 그 전통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의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이야기도 인사동에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인사동을 아는데 인사동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로구청에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기존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문화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뜻 내키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문화의 현장에서 바라본 기술자가 본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장 상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잘 만든 홈페이지다 라고 선정이 됐고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여러 곳에서 많이 문의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게 고루하지 않게 다만 전통을 내세울 수 있는 컨셉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통이라고 해서 고루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현 세대라고 해서 튀기만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섞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융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동 홈페이지도 기술자가 예술을 바라보면서 또 예술의 현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정합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저는 한류 문화를 해외에 확산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합할 것인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무궁무진한 어떤 이런 기술의 세계를 좀 잘 진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분야를 완전히 바꾸셨는데요. 그 전에 일하시던 곳이랑은 지금 되게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 같고 한데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이나 아니면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차이점과 다른 점이 같습니다. 예술가나 공학도나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과를 먼저 바라보느냐, 과정을 먼저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융합을 했을 때 어떤 그 결과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결과물로 나오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공학도로서 그 기획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기획을 하실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면요. 아이디어를 얻는 경로는 제 별명이 인포메이션 헌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정보를 찾아서 많은 항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찾을 때 공학도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본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것들로 기결을 지으면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관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요. 많이 보시고 많은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자기 생각을 넣으면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꿈들이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기 때문에 겪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